안녕하세요. 대우사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죠. 바로 직전 어제에 이 국내 증시에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에 따른 패닉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을 하게 됐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은 어떤 이탈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일본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까지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41선을 딛고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국내 증시가 무너지면서 패닉셀링이 일어나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장대 음봉을 형성을 하면서 6%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61선에 좀 지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하방으로는 현재 대략 67,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FEOC 관련해서 분리막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1월부터 해서 주가 상승이 그걸로 인해서 좀 강하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FEOC의 수혜를 받으면서 북미 진출한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뺏어오는지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뺏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한 매출 개선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그 부분은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까지 들어왔던 수급들 중에 외인 수급이 이제 이틀 전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급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들이 과연 순매수세로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살펴보면은 주가 하락 이후에 상승되던 시점부터 보면은 이 삼성증권 쪽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 즉 FEOC 수혜 관련해서 그 이슈가 있었던 그 달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략 한 달 반 동안 36만 주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견인을 한 게 거의 이 삼성증권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매수세가 유입이 됐으니까요. 이 삼성증권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닉셀링 장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그룹 쪽에서도 11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삼성만큼 그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UBS증권도 한 11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맥커리 증권이 10만 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9만 주,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8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매수세 상위, 이 삼성증권과 시티그룹을 빼면은 외국계 증권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이 맥커리 증권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노무라 증권 쪽에서의 수급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앞으로 꾸준히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영상만 보시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다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국내 증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좀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국내 증시는 현재 이 홍해 이슈와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상승, 현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중화권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세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부 자리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연초 고점 대비 몇 프로? 8.9%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4%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 이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10% 이상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락 조정장으로 인식을 하고 투심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피가 9% 이하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세 붕괴 우려를 키우는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코스피가 지난 1월 3일부터 계속되는 이 하락 구간에서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단기간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500선까지 이탈을 했다라는 점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공포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순매수세를 이어왔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외국인 또한 2일 동안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기록을 했느냐,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인 부분도 있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이라던가 뭔가 현금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이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불안을 좀 가중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이 패닉셀링 장세를 유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패닉셀링 장세,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조정 원인을 제공했던 이 악재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악재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연말 랠리 관련해서 과도한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이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연말 랠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해소가 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 4분기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서 현재 소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렇게 지울 건데, 왜냐, 이 북한이 원래 이 한미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도발을 해왔거든요. 근데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일 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에 따른 도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다로 좀 판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네 번째, 연준의 이 불확실성 해소, 이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패닉셀 이후에 이제 자주 출현하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랑, 그리고 주식시장 특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렇게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가 있죠. 뭐죠?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 미국의 대선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왜 집중을 해봐야 되냐? 바로 트럼프 때문이죠. 근데 일단 이 트럼프가 현재 그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의 코커스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트럼프 이분도.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추적을 해서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미국 대선 현황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셔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앞서서 이 트럼프가 IRA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큰 이 세금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IRA를 이 폐기할 계획이 있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트럼프의 이 당선 여부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적인 악재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 이 SKI 테크놀로지의 수급적인 부분들과 장대 연봉이 출연을 하긴 했지만 메이저 수급은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잡아드렸던 레인지 가격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이 회복세 그리고 현재 흐름에 있어서는 증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